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보수 분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무성, 유승민. 특히 유승민 떠오르죠. 근데 유승민이 말이죠, TK에서 참 어렵다고 합니다. 같이 김부겸도 매우 곤란한 처지라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 대구 분위기가 바뀌었다. 예, 그러면 유승민 어려워지고 김부겸도 어려워지고 내년 총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뭐 보도도 그렇지만요, 현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이제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는 지역의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 보도 내용 중에 말하자면 이제 그 TK 하면 대한민국 보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방내 얘기하신 대로 김부겸, 유승민 다 보수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김부겸 의원도 전에 우리 한국당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또 유승민 의원도 한국당에 있다가 바른 현재 미래당에 적을 두고 있는데, 이 정서가 기본적으로 이 보수의 뿌리 아니겠어요? TK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이런 정치인들을 보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각은 역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흔히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생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고, 네. 이미 뭐 대선 후보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뛰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여론조사에 나와야 되는데,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보수권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뭐 아주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 나온 거 보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25.8%, 유승민 의원이 6.4%니까 4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가려면 우선 지역에서 정치적인 안정과 지지 분위기가 세야 되는데, 예. 또 지역구에서도 지지 분위기가 상당히 약해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 한국당이 있었는데 이 그 탄핵 국면에서 이제 정당을 튀어나갔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의 그게 국회의원 차기 대권 주자가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도 이제 정치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도 많이 지금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서, 만약에 1년 후에 한국당에서 입당을 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이러에 대한 그 불안 심리도 쌓여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수도권이나 어디 뭐 다른 데로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어렵죠. 수도권이 그렇게 만만하냐. 네. 그러지 않아도 거기는 또 한국당이 어려운 지역인데, 네. 그래서 현장 분위기, 이게 뭐 영남신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그 현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돌아간다. 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이제 김부겸 그 이제 의원이죠. 장관 그만뒀으니까. 예. 이제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 대단한 대권 주자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지사를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약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부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대권에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접고서 행안부 장관을 했는데, 예. 지금 현지 분위기로는 그 당시 대구 시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견제 세력으로서 김부겸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딱 김부겸 의원을 올려준 거 아니겠어요? 예. 김부겸 올려줘가지고 했는데 이제 장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으로서 할 때 본인이 내세운 게 지방 분권이라고 합니다. 예. 이 지방 분권이고,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정인데, 국민 안전인데, 예. 이 국민 안전과 지방 분권에서 과연 어떤 실적을 보여줬느냐, 국민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도 좀 평가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뭐 TK 그다음에 부울경 이런 데서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 지지율이 빠지니까 저절로 또 여기 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한국당 공격수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방어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대권 주자 지지율은 지금 제가 포인트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낙연 총리가 22.3%. 예.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22.2%니까 딱 10분의 1이에요. 안 되네요. 게임이 안 되네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2명, TK 지역에서
그야말로 그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좀 바뀌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 지역구 자체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김부겸도 지역구를 못 지키고 또 유승민도 지역구 지키기가 어렵고 대구에서 말이죠. 게다가 지금 유승민과 관련돼서는 바른정당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손학규 체제가 완전히 이제 붕괴 일보 직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안철수가 와야 된다, 뭐 유승민이 나서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쉽게 봉합되지 않으면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뭐 계속 답보 상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바른정당이 붕괴되면 빨리 옮겨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또 보수권에서 유승민에 대한 인지도 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지고 내년 총선에 유승민은 뭐 이제 갈 데 없이 그냥 낭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대 정당을 합치든 아니면 개인 대 개인 베이스로 예, 당을 옮겨가든 아니면 뭐 어떤 길을 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본인의 정치인도 몸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포츠 예. 선수를 같이.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그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 정치적인 가치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은 지지율은 5%대에서 6% 수준에서 계속 정체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한 얘기가 당 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내가 추석 때까지 10%가 안 되면 그때 사표할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바른미래당이 상설된 이래 10%를 몇 번이나 가본 적 있어요? 이게 목표치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10%대를 설정할 바에는 깔끔하게 지금 딱 사표를 던지는 것이 네.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인 그런 국민에 대한 과거, 신망 이런 거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고 당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은 바른정당이 그때 손학규 대표 가면은 이제 저 정기국회에 딱 진입하는데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들한테 평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보이겠느냐. 그리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촉발 요인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도 아니 자기 당의 몸값이 빠지는 이 지지율가 빠지는데 개인 몸값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신의 한수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 저 쪼매는 방송 가서 얘기하는 거 아무리 똑같은 얘기하더라도 같이 시청자가 보겠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 바른미래당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고 그러한 그 어려운 배에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 위기 국면에서 아주 탁월한 카리스마적인 그 리더로서의 자질, 폴리티컬 리더십을 확고하게 유권자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받지 않으면 아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TK에서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 정치 생명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데 지지율 조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유승민의 지지율은 호남권, 그 다음에 이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좌파 계열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표가 없고 좌가 지지하는 거죠. 근데 투표장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승민을 안 찍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6%도 더 작다. 아주 캐파가 작다.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유승민은 정말 망신을 당하면서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수도권으로 온다고 해도 수도권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또 민주당 바른정당 이 3파전 안에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유승민 정치 생명은 이제 거의 뭐 시들어간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몰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총선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변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제일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번 창원 그다음에 통영선거를 대입해 보면 된다. 네. 이 창원과 통영선거의 결론은 뭐냐면 유권자들이 이제 양당 체제로 가라. 야, 양당 체제. 왜냐하면 창원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아성 아닙니까? 정의당 그렇죠. 아성. 여기에서 504표를 우리가 졌어요. 정말 눈물 나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 이 얘기는 이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이니 무슨 뭐 정의당이니 평화당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나오는 것도 보잖아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은 10%대에서 3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지금 지지율이 뭐 한 자리 수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부끄럽죠. 예. 2%, 1%, 3%, 5% 이거 가지고 무슨 정치 생명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총선에서. 그렇게 타고 본다면 1년 앞에 실시한 이번 창원선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당 구조로 가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희망이고 그리고 양당 구조로 가야만이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안보와 경제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왜 국민들이 그 좋은 나라에서 살라고 합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정된 삶 그리고 정말 여유 있는 삶을 줄 수 있는 정책 이러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둘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양당 체제 속으로 가라. 민주당이 좋은 사람은 민주당으로 가고 그렇죠. 한국당이 좋은 사람은 한국당으로 가고 마침 우리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 생명을 말하자면 더 살리기 위해서든 아니면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든 정치 비전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뭔가 정치인으로서 기여를 하고 싶다면 당이든 국가든 모든 그런 그 이해관계를 딱 떠나서 자기의 정치 신념과 맞는 당을 딱 과감하게 선택하는 게 낫지 이것저것 눈치 보고 말 아끼고 때를 보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때가 1년도 안 났는데 뭘 때를 더 봐요? 그러니까요.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결단 내려야죠. 예. 그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수 대통합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권자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예, 유승민 빨리 정신 차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야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빨리 결정 내리시죠. 아니면은 내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뭐 우리 우파들 유승민에 대한 이 배신 정말 응징하고 싶겠지만 일단은 말이에요. 지켜봅시다. 자, 유승민 저절로 우리 유권자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예. 내년 자유한국당 총선 정말 희망이 보이는데요. 유권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대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산도 그렇고 말이죠.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바꿔야 된다는 분위기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